다음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음 소식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은 당권 경쟁의 탄핵 등장, 합동연설의 시작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선 4인방이 결정됐습니다. 이 당권 경쟁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오늘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 주말 사이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과격하게 좀 오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목에 담은 것처럼 그 와중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것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당내에 분란이 생긴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느니 대통령의 탄핵이라느니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이 천하람 후보가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나와서는 안 될 얘기가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까지 참 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보이며 후폭풍이 계속해서 거센 상황인데요. 여기에 김기현 후보 자신의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늘 즉각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담았는데 역시 직접 준비했습니다. 다음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데 전념하게 되면 당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다. 그런 취지로 그동안 늘 해왔던 얘기고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다시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뭐 하시기에 아마 좀 그 마음이 다급하실 수 있겠죠. 우리 저 경제 후보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내에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천 후보는 김 후보 역시도 이 대선에 욕심이 있지 않느냐며 결국 당원을 향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도 이 사과를 재차 요구하는 중인데요. 불꽃 튀는 신경전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나온 게 좀 이례적입니다. 좀 의외였죠. 네. 지금 여당이 과거 탄핵 갖고 당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네. 당 전당대회 유력 후보가 탄핵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은 거죠. 김기현 후보는 물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갈등이 있으면 안 좋다. 네. 그리고 대권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균열이 일어난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충분히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하지만은 탄핵 얘기를 꼭 여당 대표 후보자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고 또 지금 만약에 김기현 후보 나를 안 찍으면은 당이 무너지고 대통령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포성 발언인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좀 분란을 좀 부추기는 이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저런 얘기를 하려면은 당내 다른 중진들 의원 입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하는데 약간 좀 센스나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실제로 입 밖에 이렇게 내는 게 이 당권 주자가 직접 입 밖으로 내는 게 좀 성급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 언급에 어떻게 보면 당사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짧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 역시도 본선 컷오프 결과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짧은 말만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즉 담담함 그 자체였다며 관련 내용이 일절 없었다는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김 의원이 선을 넘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 후보가 직접 탄핵과 레임덕을 운운하는 건 결코 대통령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제원 의원은 이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되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그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정 분리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권 세력의 정당,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한 거 아닌가. 네, 지금 장제원 의원 나서서 김기현 의원의 이 얘기를 좀 약간 수습하는,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김준일 대표님. 예. 이 김기현 의원의 이 발언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원들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탄핵에 뭐 이게 좋든 싫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위험하다. 위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고, 장제원 의원은 의리는 하나는 있네요. 뭐 김장년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김기현 네. 의원 감싸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선 후퇴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 이선 후퇴를 하신 건지 또 필요할 때는 잘 등판을 하시네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2등 전략이에요. 아. 2등들이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뭔가를 막 네. 세게 던지잖아요. 네. 근데 뭐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뭐 본인이 1등 했다더라. 뭐 선관위에서는 공식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는 말들은 다 2등 전략 같이 나오면은 진짜 1등 한 거 맞아? 김기현 좀 불안한데? 오히려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1등이라고 진짜 1등이라고 한다면은 1등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전략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의 이런 모습이 약간 좀 조급해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같이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다라는 또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논란 속 바로 오늘부터 합동연설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지금 제주도에서 합동연설회 시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이 당대표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명의 본선 후보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을 차례로 일정을 밟으면서 이 3월까지 전국 권역을 돌며 이 정책 홍보와 당심 경쟁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부터 이 합동연설에 막이 오르면서 이 후보들이 정말 전국을, 권역을 돌면서 지금 계속 연설을 하고 또 당심에 열심히 또 호소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아까 이 사진으로 보셨나요? 저희가 이 4명이 지금 올라갔죠. 당대표 후보 4명이 올라갔는데 천하람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이 컷오프에서 이준석계가 사실 전원 살아남았다. 이 비운계 약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본격적으로 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난 주말 저희 MBN에 나와서도 이 김기현, 안철수 두 주자에 대한 거센 공격을 이어가며 선거운동 돕는 모습 보였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김기현 후보 측에서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색깔론 꺼내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뭐 신영복 씨 뭐 상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추모의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신 뭐 솔직히 종북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니 신영복 씨 글씨체가 그 소주 병에도 다 쓰여 있는데 그럼 그 소주 마시는 분들은 다 그 종북 성향이 있는 겁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누군가 물갈이 하려고 할 때 그런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네. 너를 그냥 자르진 않겠다. 대신에 무슨 컷오프 여론조사를 몇 번 돌려가지고 그 수치대로 널 자르겠다. 근데 여기 이면이 뭐냐면요.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 돌립니다. 컷오프 네. 조사를. 뭐 그렇게 해서 자르겠다는 의지고, 그건 오히려 개입의 의도를 얘기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쓴 게 아닌가. 네, 이준석 전 대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선거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새우는 계속 먹여도 고래가 될 수 없다라며 김기현 후보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선 내년 총선은 볼 것도 없이 진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뭐 김기현 후보만 저격을 한 건 아니고 뭐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이 안철수 후보도 지금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 양쪽을 다 공격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보다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 좀 더 이 거세게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을 좀 더 거세게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제는 이 SNS의 동영상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하나 올려서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 이 소위 이준석계 4인방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응원가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연습은 이 정도면 됐다는 표현과 함께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최근 드라마 소재로도 이 다뤄졌던 이 연세대학교의 대표 응원과 이 연세여 사랑한다라는 곡에 맞춰 이 합을 맞추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최근 방송에 한 발언들을 모아 이 쇼츠 영상을 올리는 등 열띤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고대 출신 천하람 후보가 연대 응원가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 올라왔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나는 컨설팅 내가 지금 다 이렇게 해주는 거다. 내가 컨설팅 돈 받으면 얼마인데 내가 무료로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제로 컷오프에서는 비용계 이른바 이준석계가 다 들어왔거든요. 네. 천하람 후보는 본인이 내가 결선 간다라고 하는데 천하람 후보의 결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뭐 상당히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죠. 네. 처음에는 그 안부질이었거든요. 어부질이라는 말에서 안철수 안부질이. 후보가 네. 이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히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좀 어부질이를 얻었거든요. 네. 요새는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너무 이전투구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천부질이 안부질이에서 천하람 후보가 어부질이어서 천부질이 물론 뭐 저는 당선되기는 좀 어려운다고는 보지만은 네.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는 그 행사할 가능성이 참 많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고정표가 지금 당원이 새로운 게 84만 표가 되거든요. 네. 고정표가 많고 새로 당원 중에 수도권이 한 3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100% 그리고 결선 투표 도입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가 최종 당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좀 내주셨습니다.